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발표드린 내용하고 굉장히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사회학 전공자로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조직적인 특성을 실증적으로 좀 조사했던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안길모 회장은 자기가 겪었던, 본인이 스스로 겪었던 그 친북 좌파 조직의 특성이 어떤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참여연대를 움직이는 그 실제 활동가들의 방향이나 성격을 좀 말씀해 주셨고, 한기영 변호사님은 사실은 저는 이 법률적인 문제, 이적 표현물이니 뭐 그런 이적 그거의 정의를 그동안 잘 몰랐는데 오늘 발표를 들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됐고, 법률적으로 그래서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이적성 문제에 가늠하는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고, 그 엄격해진 기준에도 지금 사건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엄격한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는 말씀도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보완되는, 입체적으로 보완되는 것. 우리 권혁철 박사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특히 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하고 비교하면서 참여연대 친북적인 성격, 또 우리 유동열 박사님은 아주 생생한 북한의 대남 전략과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참여연대를 들여다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단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남한에서 핸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불매운동도 제안했고, 무시하는 전략도 제안했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현실적인 영향력을 가졌고, 저희들이 한번 얘기하는 거는 참여연대가 한번 기자회견하는 게 언론에서 훨씬 더 주목받고 있고, 아주 비근한 예로 제가 지하철 최근에 타고 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요. 아름다운 가게라는 게 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이제 요새는 참여연대 일선 활동을 안 하고 좀 뒤로 물러나서 아주 고상한 활동에 명성을 계속 축적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나눔을 위한 재단인데요. 재밌는 게 지하철역의 역사를 안내하는, 지하철 역에서 몇 번 출구가 어디에 있고 하는 거에 관공서가 항상 나옵니다. 근데 아름다운 재단이 있는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하철 역사의 지도에 아름다운 재단이 항상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는 사실 공공성을 가진 지도로서 공공기관만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하나의, 물론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고 이제 일단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단체가 사실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에. 근데 왜 하필 아름다운 재단만 지하철 역사를 안내하는 지도에 프린트가 돼서 안내가 되고 있는지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런 현상이 그동안 참여연대가 갖고 있던 영향력을 상징하는 거고, 과거 10년 동안 정부가 참여연대가 얼마나 유착했었나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고, 이명박 정부가 이런 거를 바로잡는 데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 중도수령 정도여서 정말 개념 없는, 지금 집권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게 아마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고맙습니다. 명백하게 참여연대의 인식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 개인숭배적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현실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세력이다. 결과적으로 참여연대의 활동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문명적 인식이고 또 반민족적 인식이고 전체주의 체제에 복무하는 인식과 활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지난 100년사를 보면은 군국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와의 싸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으로 북한 체제에 온전하고 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100년간의 싸움 속에서
개인 숭배적 전체주의 세력과의 싸움을 거부하고 그 전체주의 세력에 가담하고 동조하고 그들을 위해 싸우고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한 10여 분간에 우리가 조금 의지를 모아야 될 것은 가능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이것을 헤쳐나가거나 극복해 갈 것이냐 하는 것으로 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 같은 경우 아직도 이 사건이 난 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결의안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민주당이 신상철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조사단원으로 가서 이것이 좌초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또 선거 결과가 끝나고 나니까 대다수의 한나라당 사람들이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6.2 지방선거가 졌다, 그래서 다시 대북 강경책을 걷어들이자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대세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참작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그냥 가볍게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